네, 은퇴한 수능 강사입니다. 그 댓글로 어떤 분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댓글 좀 달아드렸는데 제가 사용한 용어 중에 역방향 개념 공부라는 걸 질문하셔가지고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근데 서론이 좀 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채널에 많이 놀러 오시는 분들은 공무원 해설 강의를 공무원 기출문제 어떻게 푸는지 구경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람마다 최적화된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네,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겠죠. 사람마다 최적화된 공부 방식이 달라요. 공부 방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킹스로드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라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배움이고요. 첫 번째는 배움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행동을 이걸 동사로 만들면 지식을 쌓는 행동을 바로 학습이라고 부르죠. 학습. 교수 학습 이론 뭐 교육학적인데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 교육학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문제 풀어보니까 60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배움이라는 걸 러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부라는 건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그러니까 러닝과 스터디의 밸런스가 어떠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막연할 겁니다. 밸런스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아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2015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에 고등학교 물리책은 그 물리학 1과 물리학 2라고 부릅니다. 지금 1호 개정교육 과정에 들어온 세대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물리 1, 2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물리 1만 좀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리 1만 되어 있다. 또 나는 물리 1, 2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자, 물리 1, 2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학 1과 물리학 2의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개념 정리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 개념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 1을 배우셨거나 물리 1, 2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개념 강의를 보셔야 돼요. 네, 공무원 시험 개념 강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뭐 유명한 강사님들 많으시죠? 그분들의 공무원 개념 강의를 보셔야 돼요. 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그 1호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반영한 수능 문제는요. 현재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와 핀트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유리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 1이나 물리 2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그냥 바로 공무원 개념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공무원 개념 강의 보기에 벽이 높으신 분들은 그 수능이나 내신 개념 강의를 보시는 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수능 기출 문제 강의는 보지 마세요. 수능 기출은 문제 푸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이랑 핀트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는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수능 문제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하나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그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 따라가면은 정말 편하겠지만 뭐 혼자서 공부하시면 뭐 공무원 시험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뭐 여러 합격하셨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돼 있다. 내가 개념이 돼 있는데 개념은 돼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틀린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너무 낮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쭉 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그 11번부터 20번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딱 있어. 1번 문제가 있어. 역학이야. 그 등속 원운동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1번 옆에다가 그 노트를 꺼내시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은 2015년 9급 1번 딱 쓰시고 여기에 첫 번째 1번 문제 단원명 쓰시고 두 번째 사용 공식 단원명 쓰시고 두 번째는 사용 공식 개념을 쓰시고 세 번째 이 사용 공식과 개념을 떠올린 문장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라고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노트가 기출문제 분석 노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누군가 분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를 보고 연도와 시험 이름을 쓴 다음에 문제 번호를 쓰시고 이 문제가 출제된 단원 이름을 쓰신 다음에 사용 공식과 개념을 적어 두셔야 돼요. 귀찮으셔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스터디 플래너랑 기출문제 분석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쭉 써내려가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개념 내에서 포함되지 않는 개념들이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소방공무원 보시는 분들, 저번에 이 영상을 찍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 좀 소방공무원 되시거나 기상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에 없는 거 나와요. 대표적으로 키로이프 법칙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휘트스톤 브릿지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그 산란, 고체 내에서 브레그 산란 이거 다 빠져 있죠. 이런 거는 아무리 자기가 공부한 개념책, 뭐 교과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 노트 이런 거 찾아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문제를 봤는데 16번에서 브레그 산란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내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레퍼런스도 모르겠고 처음 본 문제야. 이러면은 이 문제가 뭔지 찾아서 이 문제에 사용한 개념을 역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책이나 다른 영상이나 다른 필기노트라든지 다른 일반 물리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찾아봐야 돼요.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정석대로 공부라면은 개념 공부라고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 커버가 안 되는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안 된 기출문제가 어디서 포함된 단원인지 어느 책을 봐야 도움이 되는지를 찾으셔가지고 일반 물리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 책을 찾아보셔서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로 역방향 설계 공부 방식이라 그래요. 정방향 설계 방식은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건 수능에선 가능하지. 수능에선 이게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고 자기가 안 되는 개념 부분을 역으로 설계해서 찾아가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개념 공부를 하시고 다시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역방향 설계가 일어나야 되느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2020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2015 교육과정 세대에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있어요. 개정교육과정. 근데 이 이전에 공구 개정이 있었고요. 공구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07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7차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7차 개정이구나. 7차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6차가 있었어요. 이전 거는 고대시대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각 단원별, 각 교육과정 세대로 같은 물리학 1, 물리 1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물리 2라고 이름만 똑같지 단원들이 서로 이동하거나 일반 물리로 올라가거나 일반 물리에서 내려온 개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구 개정부터 포함된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리고 1호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로 올라갔습니다. 공구 개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물리 1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어요. 어. 그리고 7차 교육 과정에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 빠져 있고 그랬습니다. 물리 2에서.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내가 현재 공부한 개념이 2015년 1호 개정 교육과정에 핀트가 맞춰져 있는 개념 강의를 보시면 당연히 위쪽에 있는 교육과정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휘트스톤 브릿지라든지 키로이프 법칙 같은 건 7차 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물리 2에. 근데 공부 개정에는 없었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걸 공부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거든요. 모든 걸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역방향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걸 역방향 설계 공부 방식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죠.